그래서 오늘은 이제 방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의 글자는 이렇게 지금 쓰고 있고요. 방은 이제 그 각각 앞에서 보여드린 갑골문 합집에 1630번이나 등장하니까 엄청 많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방은 세 가지 뜻이 있더라. 딱. 첫 번째, 제사의 신격이 된다. 제사의 대상이 신격이 되고요. 두 번째는 나라를 의미한다. 지금의 나라국에 해당을 하죠. 그래서 뭐 토방, 인방, 공방, 강방 이런 말로 썼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뜻하는 일반 명사로 이제 방을 붙였고, 그러면 토방 이거 길잖아요. 이제 갑골문이 이제 이 뼈에 새기는 거기 때문에 새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최대한 간략하고 최소로 적기 때문에 만약에 토방을 줄이고 싶다. 그러면 토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토, 인, 공, 강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나라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가 상해 동북방에 위치한 이건 특정한 어떤 나라. 그러니까 앞에 말하는 토방, 인방, 공방 할 때 그런 일반 명사로서의 방이 아니라 이거는 특정한 어떤 나라를 의미하는 방이다. 그런 연구가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방은. 그래서 신격이고, 그러니까 천신에 해당하는데 신격이 되기도 하고 어떤 특정한 나라이기도 하고 아니면 나라라는 일반 명사로도 쓰인 그런 글자가 이 방인데요. 그래서 이 방이 어떻게 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제 그 글자의 의미를 유추해 볼 때 요 방자 보이시죠? 이게 좀 표시가 안 되는데 이 방은 그 옆에 있는 요 십자형 글자와 사람 인자가 합해진 것이 아닐까 그런 추정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글자의 모양상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 십자 형태는 뭐냐? 이게 바로 천신이에요. 천신이고 가운데 이 끝에 있는 이 사람 인자, 사람의 모습을 형상한 글자고 사람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천과 인을 합해서 이제 방이라는 글자가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 방이 그냥 단순한 어떤 뭐 지방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떤 하늘을 깨우친 어떤 사람들이 거하는 땅 이런 뜻이 아닐까 이렇게까지 이제 추정을 저는 하게 되는데 그런 글자로 요 방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방은 어떤 단순한 그런 뜻이 아니라 굉장히 포괄적이고 좀 철학적인 의미까지도 내포하고 있는 글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에 대해서 그동안 그 갑골문이 지금 올해로 이제 한 125년의 역사를 갖는데 방에 대해서 기존에는 상나라 중심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상해 근처에 이렇게 큰 나라가 있으리라는 생각을 이제 중국 학자들이 잘 못한 거죠. 그래서 방에 대해서 기존의 생각은 뭐였냐면 그것을 이제 가장 이제 축약해서 보여주는 것이 이 데이비드 키틀리라는 분이 방에 대한 견해를 말했는데 어떻게 말했냐면 갑골문에 나타난 방은 아주 미분화되고 다의적인 개념이다. 우주론적, 정치적, 농업적 측면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단순한 개념은 아니고 굉장히 우주론적이고 또 정치적이고 농업적이다. 굉장히 큰 뜻을 담고 있는데 이제 우주론적인 면이 뭐냐면 제사를 받는 신격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농업적인 측면에서는 그 지역의 추수가 잘 됐는지 풍년이 들지 안 들지 그런 것들은 이제 궁금해할 정도로 상이 관심을 갖던 지역이다. 마지막 정치적 측면은 상이 아닌 적국이나 타 나라, 다른 방국을 의미한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지만 특정한 나라라고만 보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애매하게 그 지역의 추수가 관심이 대상이 된다 정도로만 이제 이해를 했었어요. 이게 과거의 이해라면 최근에는 이 방에 대해서 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의 관점으로 이 상대 지도를 이제 제작을 했는데 이 지도가 여전히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이 지도가 뭐냐면 이제 담기양의 간명 중국 역사 지도집의 이제 상식이 전도예요. 여기 보면은 상해 동북방에 방이 있다고 했는데 이 지도에 보면 북방에 귀방이 있습니다. 귀방이 있고 그 옆에 이제 특이한 글자가 있죠. 이게 이제 갑골문에 나오는 글자인데 이걸 공방이라고 읽어요. 공방. 근데 이 귀방은 갑골문에는 나오지 않는 표현이고 그 옆에 있는 공방이라는 표현은 갑골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헌사료와 갑골문에 있는 그 어휘를 이제 혼합해서 쓴 건데 이것을 대부분의 학자들이 같은 나라라고 보고 있거든요. 공방이 곧 귀방이에요. 근데 이걸 다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여기에. 대신에 방이 빠지고. 여기에 방은 없고, 공방이자 귀방을 같은 나라인데, 같은 민족인데, 둘 다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요 자료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은 표시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쪽에 보면 뭐 숙신,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조선. 근데 정작 갑골문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방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지도들이 지금도 이제 계속 쓰이고 있어서 좀 혼란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한 2000년대 들어서 이제는 이제 학자들이 방이 어떤 특정한 나라를 의미하는 고유명사라는 인식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그 대표적인 학자가 이제 이런 분들인데, 그러니까 풍시라는 학자는 갑골문이 기록된 상대에 계속 존재했던 나라의 아주 대표적인 나라가 방이다. 그리고 나곤 같은 경우는 무종왕 시기에 이제 전쟁 복사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굉장히 활력 있고 활동 영역이 넓은 초원 민족의 특징을 가진 오래된 민족이 방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대부분 이 다 중국 학자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봉안이라는 학자는 갑골문과 청동기 출토 유물을 통해서 살펴봤을 때 기서 지역, 이 태양산 동쪽하고 기북 지역, 여기가 이제 지금 하북성 북부, 북경, 지금 우리 북경 이런 지역인데요. 그쪽 지역이 방이 주로 활동했던 지역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갑골문은 은나라와 방이 충돌한 지역을 많이 나오니까 거기서 보면은 이쪽 지역이 방이 주로 활동했던 지역이다 본 거죠. 그러니까 하북성 북부, 북경 일대 주로 거기서 활동을 했다. 그 다음에 이발이라는 학자는 이 사람이 가장 방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는데 무정왕 시기에 이제 전쟁 복사를 굉장히 다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상대 무정 시기 상과 전쟁을 벌이는 이 방국들이 한 80여 개 나라가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방과 공방이 가장 치열하게 전투를 했고, 특히 방과 이제 전쟁한 복사편이 한 230개 된다는 거죠. 230편을 분석을 해봤더니 방은 상해 동북방에 위치한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유목국가의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방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 당군 조선과의 어떤 접점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느낌이 다 드시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이발의 전쟁 복사에서 이제 방하고 전쟁을 벌인 것들을 이제 쫙 분류를 해보니까 이제 앞에 이렇게 그 사비필, 사소자 이런 것들은 이게 갑골문을 또 분류하는 하나의 기준이에요. 정인 어떤 점친 사람이냐에 따라서 또 다 분류를 하거든요. 그런 분류법이고, 그래서 시기를 보면은
무정왕 초기부터 무정왕 시기 복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많이 나오죠. 방과 전쟁을 벌인 그런 복사들이 무정왕 시기 또 초기보다는 중기, 후기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조갑이라고 그 무정왕의 아들 때예요. 그때에도 조금 나오고 마지막 5기, 그러니까 제을 제신이라고도 부르고 이제 은나라 주왕이라고도 부르는 게 제신인데 그때까지도 이 제방과 제상의 전쟁하는 복사들이 꾸준히 나옵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무정 중기하고 후기에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 방이 도대체 상과 어디에서 전쟁을 벌였나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이 방이라는 나라의 실체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자료는요, 앞에 이제 그 담기양의 중국 전도의 상나라 시기에 그 방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인터넷을 찾다 보니까 요 방융이라고 상해 동북방에 방융이 있어가지고 반가워서 이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여기에 보면 방융이 따로 있고 밑에 귀방이라고 있죠. 이 귀방이 이제 갑골문에 나오는 공방 또는 흉노의 계통, 흉노의 선조 이렇게 보이는 건데 상대 무정왕 시기에는 방하고도 전쟁을 많이 했지만 제일 많이 전쟁한 것은 귀방과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제 무정왕 시기에 귀방과 아주 많은 전쟁을 벌이고 그때 당시에 나라 어떤 나라가 어디에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이제 자료입니다. 그래서 귀방과 굉장히 많이 전쟁을 했고 방은 상해 동북방에 있고 또 인방이라는 나라. 인방도 이제 무정왕 시기는 아니고 마지막에 은나라 은주왕 때 저 인방하고 전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산동, 회하 이쪽엔 또 인방이 있고 그다음에 강방도 엄청나게 많이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제사에 희생이 되고 그렇게 쓰이는 이제 부족인데 강방은 주의 근처에 주나라 근처에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런 이제 어떤 전체적인 맥락을 지도를 염두에 두시고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제사의 대상이 되는 신격이다. 그래서 그런 그 합집 28244편에 보면은 기, 도, 우, 방, 수년 이런 말이 나오죠. 장차 방에게 기원을 올리면 풍년을 줄까요? 이게 신인 거예요. 풍년을 내려줄 수도 있고 그런 이제 신이 되기도 하고 특히 밑에 삽집 32112편에 보면 갑인복, 기, 제방, 일강, 일우, 구견 이런 게 보이는데 갑인일에 복이라 하여 묻습니다. 장차 방에게 강족 1명, 소 1마리, 개 9마리로 채제사를 올릴까요? 이제 이런 전복이 있는데요. 방이 이 채제사를 받는 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채라는 것은 이런 이제 갑골문에는 이런 글자로 쓰이는데 천신에게 올리는 제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자는 우리가 임금제로 쓰이는 이 글자가 어떤 명사로도 쓰이지만 동사로도 굉장히 많이 쓰여요. 한 3분의 1은 동사로 쓰이는데 그 뜻은 뭐냐면 천신에게 올리는 제사 그 뜻으로 쓰이고 이 방은 이 채제사를 받는 대단히 높은 신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이 첫 번째 의미는 신격이 된다. 그 다음 의미는 나라를 말하는 이제 일반 명사. 뭐 여기 지금 제가 뭐 공방, 인, 토방, 용방 이런 예를 들었어요. 그 밑에 해당하는 게 이제 그 갑골의 글자거든요. 제일 앞에 이제 공방.
요런 갑골의 글자로 쓰였고, 사람 옆모습을 나타낸 게 이제 인방이에요. 사람의 모양을 본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뾰족하게 있는 거 뭐 같아요? 양. 이게 강방이에요. 강방은 양 토템이에요. 그래서 양의 모습과 사람의 모습을 이제 합성해서 이 강자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강방은 양 토템을 가진 민족이었다. 그다음에 용방. 그 양 옆에 용자예요. 용. 우리 뭐 신화에 많이 나오는 용자가 예전에는 이렇게 갑골문에는 쓰였고, 그 용방이라고 불린 나라도 있었어요. 그다음에 옆에 또 이제 동물 모양 또 하나 있죠. 이거는 견방이에요. 견. 그래서 이게 동물 모양을 굉장히 아주 간략하게 상형을 해가지고 꼬리를 이렇게 탁 올린 거는 개고요. 꼬리를 내린 거는 돼지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구분을 해서 이때 딱 보면은 이 갑골문이 진짜 오래된 글자구나. 이 토템을 보이잖아요. 나라 이름에 그런 토템을 쓴 것들이 보이고, 그래서 이런 나라들 뒤에 방자를 붙여서 나라라는 이 일반 명사로 쓰였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란 게 있고 이렇게 쭉 선이 있는 건 그러니까 토자거든요. 흑토자, 토방. 여기도 이제 나라예요. 은나라 가까이에 있던 나라. 그래서 나라를 뜻하는 일반 명사로도 쓰였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중요하죠. 특정 국가를 의미하는 그런 그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중요하니까 제가 6677 그거를 한번 읽어보면 무슨 축일에 묻습니다. 방이 상에 침입하여 올까요? 10월. 그러니까 10월 달 어느 날에 무슨 축일에 이제 방이 상해까지 침입하여 올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 다음에 6783 방, 기, 돈, 대읍. 여기도 보면 방이 기는 장차 뭐뭐 할까요? 이렇게 그런 의미거든요. 방이 이 대읍, 큰 어떤 도읍 내지 성읍 그런 뜻이거든요. 방이 그 큰 어떤 성읍을 감독하고 꾸짖을까요? 뭐 이런 글자예요. 그래서 방이라는 나라가 지금 계속 그 상 근방을 쳐들어오고 있구나. 이제 그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을사복, 금일, 방정, 불, 유월, 무신복, 금일, 방정, 불, 치구자북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되게 의미심장한데, 그러니까 을사일에 묻는 거예요. 오늘 방이 쳐들어올까요? 쳐들어오지 않을까요? 그때는 또 6월이고, 또 무신일에 또 물어봐요. 오늘 방이 쳐들어올까요? 오지 않을까요? 그런데 북쪽에서 이제 저녁에 비가 왔다. 이런 거는 북쪽에서 뭔가 불길한 일이 있다. 이런 거로 이제 해석도 되는데, 분명히 방이라는 나라가 지금 막 쳐들어오는 것을 점칠 정도로 상과 매우 잦은 이런 충돌 같은 것도 있었고, 그렇다는 것을 이제 이런 복사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이거는 방은 절대 어떤 인방이나 공방이나 조그만 소국 방국이 아니라 특정한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요것도 보면은 쭉 이제 긴 그 갑골에 계속 반복적으로 묻는 거예요. 정, 막내, 간, 자, 방. 또 간, 자, 방이 계속 되죠. 간이 뭐냐면 이게 어떤 화 같은 게 있다. 이제 그런 글자인데, 방으로부터 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묻는 거예요. 방으로부터 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정순망우. 이게 수는
열흘 순자잖아요. 열흘. 다음 열흘 동안에 걱정거리가 없겠습니까? 그 말은 다음 열흘 동안에 방이 쳐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이죠. 그래서 방에 어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왕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상이 어떤 이제 관계에 있고, 또 방의 위치는 어딘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이제 그 복사를 우리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단군조선이 맞는지를 보려면 정확한 자료를 봐야 되죠. 앞에서 본 6677편인데 이제 어떤 축일에 왕이 이제 복을 해서 묻는 거예요. 방기정 상 10월. 방이 10월 달에 상을 장차 정벌에 올까요? 이렇게 묻는 거죠. 이 정자가 여기 글자에 있는데 표현이 안 되네요. 이 정자예요. 정벌하다. 막 발 모양을 표현을 했고 가는 거예요. 이 네모는 이 도읍이에요. 도읍. 어떤 성읍. 성읍을 정벌하러 가는 그 글자가 이제 이 정벌할 정자로 바뀌었는데 이런 복사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방이 굉장히 군사력이 강하고 상의 위협이 되는 국가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그런 복사죠. 요거는 이제 상인데요. 이게 상자예요. 그래서 상은 원래 나라 이름이 아니라 그 도읍의 이름이에요. 왕실이 있던 그 도읍의 명칭. 상자를 이렇게 썼고, 그런 이제 세 가지의 글자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썼고, 이런 글자. 그래서 상을 그 갑골문에는 천읍상 이렇게 불렀어요. 대읍상, 자읍상, 읍.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읍이 있잖아요. 그 옛날 이 갑골문에도 나오는 그 읍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상이 도대체 어디를 말하는 거냐? 정말 그 도읍, 지금 왕이 있는 도읍까지 말하는 거냐? 이제 이런 논란들이 학자들이 좀 논란이 있는데 왕국유 같은 초기의 학자들은 상왕조의 도읍지 명칭은 다 상이다. 상이 여러 번 그 도읍을 옮기잖아요. 그 도읍이 다 상이다. 그렇게 봤고 현재의 하남성 상구, 그다음에 안양 은허 다 상이다. 그러니까 이 왕국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이 상까지 쳐들어오는 거는 수도까지 쳐들어오는 거는 엄청난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상이 어디를 의미하느냐도 이제 학자들 간에 조금 견해 차이가 있는데 또 동작빈 같은 경우에는 선왕의 종묘가 있는 구도읍지만을 상이라고 했다. 그렇게 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지금도 살아계신 장광직 같은 경우에는 상은 대읍상이라고 불렸는데 현재 상구시다. 그러니까 은허는 아니라는 거죠. 은허까지 지금 왕이 있는 은허까지는 안 쳐들어왔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은허까지 지칭하는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의 의미는 이렇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도읍지 명칭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상은 이때 나라 명칭으로 알고 있는데 도읍지 명칭이었고 도읍지가 상이 도읍을 했던 데는 다 상이다라고 보는 학자가 있고 이 종묘가 있는 자기의 뿌리 종묘가 있는 거기만 상이라고 불렀다. 그렇게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